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었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총으로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인이 아니라 부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당시에 어쨌든 출동했던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저는 그 판단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그 지시를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지시를 받아서 부하들한테 전달했고 그리고 국회에 출동했고 그러나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라는 판단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고 이분의 진술은 지금 바뀌지가 않았어요. 검찰에서 했던 진술,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던 진술. 그러니까 저분이 헌재가 채택한 유일한 그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 된 이유가 결국 그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한 목적이 뭐냐. 이게 어쨌든 그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이제 수방사 경비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걸 검찰에 진술했다는 걸 이제 헌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러서 확인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홍장원 차장이 이제 체포조 관련된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당시 이제 특전사 병력하고 방첩사, 수방사 병력이 결국에 국회에 출동을 했던 건데, 이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동일한 진술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어쨌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도 끌어내라. 뭐 총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어제 진술했던 그 조단장까지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의 이 증언이 결국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증명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꾸 이제 그 이 조단장의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노력을 했는데 별로 어제 이제 헌재 재판관, 특히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주신문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대통령 대리인 측의 의도가 잘 관철은 안 된 것 같아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저는 어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한 심증을 굳히는 결정적 진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 차원으로 봤는데요. 일단 이 조성현 경비단장이 수방사 사령관인 그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진우 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상당수의 그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 하면서 실제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풀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이 조성현 경비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지금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말을 했다고 이것도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윤갑근 대통령 측 변호사가 지시가 불법이라 당신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하잖아요. 어제 저도 그 변론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그러니까 그 지시 자체가 없었다를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시가 불법이라는 말 자체는 지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또 불법이라는 부분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금 질타를 하냐면 당신은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진술로 볼 때 처음에는 지시를 받았다가 그다음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그 강조하면서 마치도 조성현 경비단장의 그 증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를 강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시가 있었다. 지시가 불법이다. 이 부분을 전제로 한다라는 점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의 그 접근이 상당히 놀라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조성현 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부하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도 헌재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거를 라이브 화상으로 통해서 다 생방송이 돼갖고 여단 그 소위 특전사의 모든 대대원들이 다 지금 듣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전공법으로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굳힌 사람들이거든요.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 헌재가 그 어떤 판단을 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에 좀 주목을 받는 게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연락 주고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거든요. 12월 2일 그러니까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가 문자 두 통 했고 조 원장이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면서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주 있는 일이면은 내용을 잊어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면 내용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 자체가 굉장히 저는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영부인이 다른 일단 고위 그 국무위원이나 이런 고위직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이상한데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건 더더욱 이상하죠. 사실은 국정원은 모든 직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만 직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아닌 그리고 총리도 아닌 뭐 장관도 아닌 일종의 이제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혹은 보고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민간인인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에 대해서 답을 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죠. 아마도 조태용 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추정키로는 뭐 명태균 씨가 본인이 비상계엄 직전에 그 황금폰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걸 공개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그게 계엄의 원인이 됐을 거다. 물론 그게 됐을지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고 뭐 실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두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이 정부에서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상적이지 않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 사안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한테 비화폰까지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들에게도 원래는 비화폰은 지극히 국무위원 중에도 제한된 대상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비화폰을 지급하면서 대통령이나 혹은 여사가 전화가 오면은 전화번호를 기억해다 잘 받아라 이런 지침까지 내렸다는 것을 봤을 때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 차원으로 제가 봤는데요. 사실 어저께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1차장을 성토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해요. 그래서 뭐 승진을 청탁했다는 것, 또 대통령과 통화할 때 실제로는 청사에서 했으면서 청사에서 5분 떨어진 공간에서 했다고 말했으니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뉴스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그 내역 중에 메시지 내역, 즉 영부인한테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면서 모든 언론이 그거에 집중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부인 얘기예요. 바로 이 지금 미국의 멜라니아가 CIA 국장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기함을 할 노릇이죠. 어떻게 다른 무슨 그 소위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보의 지금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또 메시지에 대해서 답변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일련의 행태가 결국은 계엄의 씨앗이요 지금 탄핵 과정의 단초가 됐다라는 점에서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소위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과 권력의 부인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고개 숙이고 했다라는 거.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참담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조심스럽게 예단을 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또 한 자리씩 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닌 거예요. 처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아마 본인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공개가 됐어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사적인 가정사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사 기록 보니까 개인 가정사를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가정사가 뭐냐 하니까 김 전 총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의 이유와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공수처 나가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근데 그 윤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 계엄과 관련된 얘기한다면 뭐 김건희 여사 문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내지는 명태균 황금폰이 공개되면 그게 김건희 여사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특검도 통과되고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게 이제 한간에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는 계엄 사유인데 그것과 관계없는 개인사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둘러대는 얘기일 거고 내지는 뭐 김복식 청장이 모르겠죠. 대통령이 그거는 모호하게 얘기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특검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결국 이게 이제 결국엔 대통령의 개인사가 국정을 좌우했고 급기야는 이런 미연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으로까지 연결된 그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건데요. 요 얘기 말고 저는 이 김목식 청장이라는 분의 어제 진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문제의식이 많이 들던데 이제 본인의 상고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외곽 봉쇄를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해야 되는데 위치를 추적해달라 이 요청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근데 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는 이 서울청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들여보내라 그래가지고 일찍이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쪽에 그 유리한 그런 증언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글쎄 이분도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구속 기소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은 윤 대통령이 다시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경찰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곤란한 처지인 거예요. 경찰 1, 2인자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다면 사실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뭘 이렇게 좀 밥숟가락 올리기가 조금 속된 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경찰이라는 조직의 입장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언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 포고령에 전공의들 48시간 이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총리에게 준 서류
내지는 뭐 쪽지가 됐든 A4가 됐든 거기 보면 비상입법기구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울경찰청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칭찬을 해줬다라고 김봉식이 얘기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더 화답하듯이 서울경찰청장은 이렇게 영어의 몸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한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수사 기록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가정사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박 의원님 대뜸 그러시잖아요. 가정사면 김건희 여사밖에 더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경로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그 소위 그 국회 의결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라고 잘했다고 했다라는 말을 했다 해서 칭찬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저께 그 증언 내지는 그 헌재의 광경을 보면서 정말 영화로 찍으면 이게 과연 미스테리인가 아니면 멜로물인가 아니면은 공포 영화인가 아니면 블랙 개그인가 다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쓴웃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부분도 아니 김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안가에서 A4 용지 문건을 받았는데 이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파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22시 국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거는 기억한다고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준 문건을 계엄에 참고하라고 준 문건을 계엄 전에 그냥 주의 깊게 안 보고 파쇄한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른바 이제 뭐 쪽지 문건 관련돼서 계엄 관련된 후속 사항을 지시한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또 이분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굉장히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최성목 그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본인은 그냥 접어가지고 있다가 놔뒀다. 그리고 문건 안 전달했다. 보고 주머니에 넣었다.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검찰에 제출된 문서를 보니까 접힌 자국이 없어요. 도대체 대리미로 다려서 냈다는 건지 어땠다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민 장관 지난번 그 변론 때 나와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고 근엄한 얼굴로 본인은 어쨌든 단전단수라는 거 얼핏 봤다. 적혀 있는데 얼핏 봤다. 그분은 눈이 도대체 맺히길래 소모주설이 돌더라고요. 예, 얼핏 봤는데 그거를 단전단수를 읽어내가지고 그럼 물어봤어요. 주무장관인데 대통령이 이미 지시사항이 뭡니까?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뭐 20분 지나가지고 소방청장한테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데다가 또 뭡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보고 폐기했다. 근데 사실 거기 내용에 또 무슨 2200이라는 게 적혀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계엄 쪽지 혹은 계엄 문건 준 게 뭔가 본인들의 법적 책임과 관련돼서 일종의 이제 중대한 그런 그 책임 소재가 된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려고 그 이제 본인들이 그에 대한 반응을 축소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 엄중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아니 대통령이 준 문서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지호 청장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이게 좀 불가능한 얘기 같아서 찢어버렸다.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러고 있어요. 참 이게 그 일국의 국무위원들이며 또 수사기관의 수장들이며 이런 분들이 물론 이제 본인들 각자가 직면해 있는 법적 책임이 무겁긴 합니다만 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요 가담자로 낙인이 찍힐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약한 내지는 단순 가담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다 대통령이 임명해 주고
그 중에는 또 그 소맥도 같이 따라 마시면서 애정을 표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준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상황을 모면하더라도 내가 배신자 낙인은 찍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하고 헌재에서 증언하는 거하고 이럴 때 일관성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어떤 상황을 쫓아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정책 결정에 입지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애초부터 계엄은 안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권한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 법무부의 감찰국장인가? 네. 그 사람들 그 사실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 사람 그냥 1차장으로 남아 있었을 건데 이 와중에 지금 그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군 관계자의 경우에는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처음에는 지시를 따르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 갖고선 그 뭐 병사들을 돌린다든지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이란 사람이 삼각구도로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신원식 정도만 되더라도 이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사실 조태영 원장의 진술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엄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과 조태영 국정원장 통화도 주목을 받았어요. 사실 윤 대통령은 아니 나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다. 뭐 내가 국정원장이랑 통화하지 왜 차장한테 전화했겠냐 이런 진술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형두 재판관이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 계엄 당일날 12월 3일 밤 10시 53분부터 1분 24초간 홍장원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10시 55분에서 57분 사이에 이제 조태영 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했냐고 물었더니 조 원장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윤 대통령이 물었다는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 전 차장 진술에 따르면 그 전에 뭐 봤지, 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국정원장한테 정작 전화를 해서는 미국 출장 얘기를 한 게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 좀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순서로 봤을 때 그 방첩사를 지원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홍장원 1차장한테 국정원장보다 먼저 한 것도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제 나름의 추정인데 본인이 어쩌면 그때까지는 홍장원 1차장을 더 믿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일에는 홍장원 차장이 조태영 원장보다 조태영 원장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말하자면 결단력 있고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닐까. 그러나 국정원장을 또 패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한테 지시를 해놓고 국정원장에게 내가 차장하고 얘기한 게 있으니 차장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재구성해 보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태영 원장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게 최대한 유리하고 또 홍장원 차장의 해임 사유 등등에 대해서 마치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임된 거지 계엄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갑자기 그때 전화해가지고 뭐 미국 출장 얘기를 한다는 건 그것도 밤 10시 넘어가지고 납득이 안 되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했던 이유도 윤 대통령은 격려차 전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 비상계엄 선포해놓고 지금 막 군인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한테 갑자기 국정원 차장을 격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차 전화했다. 도무지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혀 개연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조태영 원장도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계엄 선포 전에 또 안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고 또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홍장원 해임도 통보했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진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적극적인 허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심리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허위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어디세요 그랬는데 여기입니다 그랬던 것이 한 8시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국무회의 소집하느라고 그럴 때 국정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 30분쯤 뒤에 조태용 원장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 홍 차장한테 뭐 싹 잡아들여 뭐 이런 얘기는 또 그 후라는 설이 있어요. 통화 기록상으로는 10시가 넘어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아마 이제 홍 차장한테 싹 잡아들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나는 원래 차장급에다가는 전화를 하지 않는데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홍 차장이 받으니까 간첩들 잘 잡으라고 격려차 전화했다라는 걸로 재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으로도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어제 또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뭐라 그러더라. 사실이 아닌 거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든가 그랬는데 그 인원도 1분 만에 인원이라는 말을 본인이 썼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헌재의 판단에 그 전부 그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